스마일 라시. 반차만 내면 되겠다. 맞아, 반차 내고.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출근하시면 돼요. 왜 맨날 비판하고 이런 기사만 쓰냐. 그러면 너도 막 망가진다.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안 본다는 거. 안 본다. 네. 많이 안 봐요. 가장 큰 어려움. 크리스천 하고 크아. 네, 저희 지난 시간에 나수진 기자님 모시고 라식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길을 제대로 잃어가지고 다시 진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이제 뉴스앤조이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더 궁금하고, 저는 사실 이제 기자님을 접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좀 이게 롱패딩 입고 중후한 분이 들어오시려나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네, 되게 의외의 네, 그런 비주얼로 들어오셔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어떻게 기자를 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뉴스앤조이 아까 제가 소개하려다가 막았는데 뉴스앤조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뉴스앤조이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스앤조이는 인터넷 기독 언론이고요. 저희는 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신문이랑은 다르게 후원으로 운영되는 그런 독립신문, 독립언론이기도 합니다. 2000년에 창간을 해서 올해 23년이니까 20여 년이 됐고요. 교계 문제, 그리고 뭐 교회와 관련된 사회 문제들,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돼서 오래됐네. 네. 맞아요. 네, 네. 뉴스앤조이를 접하는 계기가 사실은 저는 되게 늦었었던 편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게 일반 언론이랑은 다르잖아요. 기독교를 주제로 하고 있는, 한정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언론이다 보니까 저도 대학생 때 접했거든요. 지웅님처럼 학교에서 학내 사태 이런 것들 겪으면서 접한 케이스라 뒤늦게 알게 됐고,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읽을 일이 거의 없죠. 저희 기사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면 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한 번쯤은 저희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뉴조에 쓰는 어떤 기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어떤 휴머니즘 관점에서 쓰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다루는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다루는 느낌이다.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인권 관점에서 주로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느끼시는 것 같은데, 뭐 저희는 교회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교회 그런 큰 문제들, 뭐 목사 성폭력이나 뭐 교회 세습 문제나 뭐 횡령 문제, 그런 목사들의 뭐 비리나 교회의 어떤 그런 폐해들, 그런 큰 문제들을 고발하고 뭐 좀 그런 교회 개혁에 목소리를 내는 주제들을 다루어 왔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대한 구조 안에 또 교인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전하려고 담아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됐던 건 인권의 관점이었던 것 같고요. 뉴스앤조이에 이제 기사가 떴다 하면 다들 부정적인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뉴스들, 안 좋은 소식들, 뭐 교회 이제 고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뉴스들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어쨌든 그 교회의 문제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쓰다 보니 좀 힘드신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장 가깝게는 저희 엄마가 항상 너 그렇게 안 좋은 얘기만 쓰면 어떡하냐고 뭐 그런
얘기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왜 맨날 비판하고 이런 기사만 쓰냐. 그러면 너도 막 망가진다. 이런 저희 엄마 기독교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뭐 문제들에는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제가 그런 계속 비판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에 그렇게 비춰지니까 염려를 하시기도 하고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힘들면 이 일을 못 하고요. 그쵸. 네, 한 번 뭐 취재하고 너무 뭔가 막 상처받고 힘들어서 지쳐버리면 이 일을 계속 해나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거리를 두는 편이라 계속 좀 해나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분리하게 됐어요. 제 자아를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나와 실제의 나를 분리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취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죠. 뭐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해서 막 따지고 싶고 화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하면 취재가 절대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연락을 할 때도 감정을 다 제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사건이냐, 뭐 이게 사실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무슨 입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좀 스스로는 되게 미안하죠. 피해자한테나 뭐 관계된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그게 저는 스스로를 좀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걸로 좀 버티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뭔가 쌓이고 있겠죠? 그쵸. 제 안에? 그쵸. 하지만 네, 여전히 버틸만하다. 네. 그리고 일이 재밌기도 하고요. 네. 크리스천 하고 그럼 지금 뉴스앤조이 안에서는 이렇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일만 딱 분담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뭐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게 되냐면 많은 경우 이제 제보를 통해서 받은 걸 취재를 하기도 하고 뭐 보도 자료를 보내서 이제 그걸 취재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기자 개인이 어떤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한 주에 한 번 화요일에 편집회의가 있어요. 전 기자들이 이제 편집국장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한 주에 취재할 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발제를 해서 뭐 그게 오케이 통과가 되면 그걸 이제 취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취재를 하고 뭐 충분히 취재가 됐으면 기사를 쓰고 그게 이제 인터넷 저희 사이트에 등록이 되는 과정까지가 하나의 기사를 발행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껌껌이 기사를 쓰기도 하시는데 최근에 하셨던 게 있잖아요. 퀴어 문화축제 방해 잔혹사 이런 이렇게 큰 프로젝트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아예 이번엔 좀 큰 단위의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겠다 해서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뭐 요청이 있어서 제작을 하거나 그랬던 건가요? 퀴어 문화축제 방해 잔혹사는 저희 안에서의 기획으로 나온 거고요. 1일 기사와는 다르게 좀 품이 많이 들고 좀 심층적인 취재가 필요하고 또 연재 형식으로 나가게 되고 뭐 기사 외에 뭐 영상이라든지 인터랙티브 페이지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규모가 있는 기사를 쓸 때 이걸 기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은 뭐 기자 개인이나 또는 뭐 몇 명이 이제 발제를 해서 그것도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획 기사를 이제 좀 더 장려하는 분위기이기는 하죠. 왜냐면 그런 기사들이 독자 입장에서는 더 임팩트가 있게 다가오니까 뭐 그래서 진행했던 기획 중에 하나였고 퀴어 축제를 방해한 개신교인들이 이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올해가 이제 10년째가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년간의 역사를 좀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놓자 이분들의 방해 행위가 얼마나 극심하고 또 퀴어 축제를 진행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당사자들한테도 듣고
이 행위가 얼마나 또 문제적이었는지를 여러 축제를 진행하는 조직이나 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들었고 그걸 이제 기사로 냈던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총 8개 지역의 퀴어 문화 축제 조직이들의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큐멘터리랑 기사로 보도를 했죠.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혹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전 공동체 상영으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보는 내내 뭔가 저 취재들이 계속 쌓여왔다는 그것들이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거의 지금 올해로 9년, 10년 된 거잖아요. 14년부터 시작한 취재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10년 가까이의 어떤 그 취재들을 계속 쌓아오고 영상들을 계속 쌓이고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오픈된다고 하니 근데 오히려 좀 어떤 피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은 뭐 이런 주제는 사실 저희밖에 다룰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별 기사를 저희가 매년 이제 써오기는 했는데 그것도 이제 축제가 있을 때 그 딱 한정된 시기에 써왔고 그거를 이제 좀 다양한 시각에서 또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관점의 기사였고 다른 언론들에서도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싼 그런 반대나 이런 것들을 다루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한시적인 주제거든요. 되게 대등하게 입장을 다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퀴어 축제가 열렸다, 반대 집회가 열렸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런 뭐 양쪽의 입장을 다 듣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이 개신교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문제적인지의 관점으로 다룬 거였기 때문에 취재하면서 뭐 힘들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 힘들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일단은 초점은 그 축제를 여는 조직이 사람들을 만났던 거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던 거라서 그렇게 막 직접적인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듣지는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속이 많이 상하고 그런 건 있었죠. 직접적인 피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축제에 참여했을 때 뭐 쓰레기를 맞고 뭐 계란을 맞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역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이라 사실 보도도 잘 안 되고 저희들도 잘 몰랐던 얘기들이라 실제 그런 지역에서는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많이 좀 슬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미안하기도 하죠. 그런 그쵸. 분들한테 개신교인으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런 감정이 많이 들었죠. 실질적인 어떤 폭력이 있기도 하는군요. 그럼요. 뭐 맞기도 하고요. 크리스천 하고 저는 보셨어요? 혹시 그 거룩한 범죄자들 그 페이지가 진짜 네, 전 그 페이지가 아직도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저도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그 십자가에 이제 한 명 한 명 그 범죄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이 되게 인상 깊고 그러면서 동시에 요거를 정말 많은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나 성평등이 중요한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 보도도 이제 기획 보도의 일환이었는데 목회자 성범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이제 10년치를 저희가 모았어요. 그래서 그게 한 250여 건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했고 누가 뭐 어디서 누구를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렇게 페이지에 분석한 결과를 이제 보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기사도 따로 썼고 이렇게나 빈번하게 성범죄가 저지르고
저질러지고 있다는 걸 저희도 이제 매번 건건이만 다뤄왔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모아서 보는 건 또 새로운 시각이었는데 거의 한 주에 한 명씩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목회자 성폭력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었던 보도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 거 취재하고 계신가요? 요새 제가 하고 있는 기획 중에 하나가 그 무지개 교회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그러니까 성소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개의 기사가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연재가 될 계획이에요. 정말 한국 교회가 퀴어 문제에 있어서 나아지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희망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성소자 함께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하나의 변화의 그 근거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교회들을 이제 좀 발굴하고 또 성소자 그리스도인들이 좀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는 교회들을 좀 안내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과거에 2018년에 무지개예수라는 단체에서 만들었던 무지개교회 지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5년 전이기도 하고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 언론 차원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좀 소개하고 업데이트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취재를 하고 있고 이런 교회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외부의 뭐 공격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더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성소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뭐 이렇게 제보를 받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찾아서 정말 연락하시는 노가다를 거예요? 노가다를 하는데 알고 있는 교회들은 이제 초반부에 많이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지개예수에서 2018년에 제작했던 지도에 그 기반이 됐던 자료들을 요청해서 보기도 했고 노가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인터넷에 그 퀴어 관련된 이거 진짜 노가다인데 퀴어 관련된 뭐 성명이나 그런 것들에 이제 이름을 올린 교회들을 다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검색해보고 뭐 관련된 자료가 있는가 설교 들어보고 막 퀴어 뭐 관련된 기념일에 뭐 뭘 하는가 이런 거 다 보면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교회가 있다면 제게 좀 연락을 해주시라. 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공개 모집. 네, 공개 모집 한번. 공개 제보. 메일 주소 딱 알려주시면 자막으로 네. 박아드릴게요. 네, 익명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성소자 교인들이 다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회자만 성소자 친화적인 게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환대와 포용의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정도라면 네, 굳이 뭐 성소자 교회 우리는 성소자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무지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무지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우리는 그냥 같이 성소자 교인들이랑 신앙생활을 할 뿐이고 뭐 우리는 뭐 외부적으로 뭐 퀴어 관련된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무지개 교회냐. 그런데도 저희는 이제 취재하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교회가 더 의미 있는 네, 느낌이 저도 더 큰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고 크리스천 하고 보도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퀴어 프렌들리한 교회들도 좀 뭐랄까요, 단계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소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함께하는 걸 넘어서 관련된 뭐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그 기준을 세우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또 넘어서 외부적으로 뭐 우리는 퀴어를 환대한다고 드러내고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아직은 굉장히 기반이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한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뭐 좀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잘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쓴 기사에서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퀴어 긍정 사역지와 관련된 그 안내서가 출간이 돼서 그걸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캐나다 연합교회에서는 퀴어 긍정 사역지가 되기 위해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환영하는 교회가 퀴어 긍정 사역지라고 하지 않고 환영을 넘어서서 그 어떤 절차나 과정들을 밟아야 돼요. 그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있어요. 뭐 워크숍을 열고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 뭐랄까요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몇 년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퀴어 긍정 선언문도 내고 그런 다음에야 이제 그 현판에다가 뭐 로고를 그 퀴어 긍정 사역지라는 그 인증 로고를 달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식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 한국 교회에서는 없고 일단 그거를 인증하거나 주관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교단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문화를 개별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노력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걸 마지막에는 좀 이걸 갈무리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하고 지금까지 하신 그 기획 기사들을 보면 뭐 이제 퀴어 축제 방해 잔혹사나 그 다음에 뭐 거룩한 범죄자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무지개 교회들 이런 것들 보면 다 어쨌든 뭔가 한 공동체 안에 개개인에게 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 뭔가 다 같이 이렇게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그런 기사들을 다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다른 교계 뉴스들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안 본다는 거. 안 네. 많이 안 봐요. 가장 큰 어려움. 이런 주제들 특히 뭐 무지개 교회 기사들은 진짜 조회수가 낮아요. 그쵸, 네, 그쵸. 네,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슬쩍 말했지만 어떻게 이 길을 가셨는지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3화로 좀 넘어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같이 크바로 마무리 인사하고 3화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크바! 크바.